요즘 뉴스만 틀어도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느새 10만 달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열렸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트릭이라는 개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마술을 볼 때를 떠올려 보면 오른손에서는 요란한 불꽃을 터뜨리며 시선을 사로잡지만 정작 진짜 속임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왼손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역시 세력들이 연출한 화려한 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관심이 쏠리지 않는 그 순간, 그들이 실제로 집중 매집하고 있는 숨겨진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뻔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철저히 가려운 시스템의 이면을 하나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 한순간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정중하게 눌러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집에 먼저 객관적인 사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언론에서는 공통적으로 연준의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CME 패드워치를 살펴보면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라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에서 주목할 만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C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이제 코인을 현금과 유사한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기관 투자자와 헤지펀드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과 최근 4시간 동안 약 2억 8,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하고 하락에 베팅했던 개인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대거 손실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규모 청산 물량이 다시 매수 압력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은 이번 흐름을 혹독한 겨울이 아닌 잠시 스쳐 지나가는 냉기라고 표현하며 연내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도 연내 10만 달러 도달 확률을 49%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뉴스에서 떠드는 겉면 껍데기라면 지금부터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도대체 왜 세력들은 지금 이 타이밍에 비트코인을 10만 달러로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 좀 벌어보자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대중들의 시선을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골드에 꽉 묶어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은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종이 돈 말고 디지털 데이터도 화폐로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던 셈이죠. 그리고 그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지갑에 전 재산을 넣어두는 걸 겁내지 않으니까요.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 됐습니다. 금고에 묵혀두는 자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금덩어리 들고 가서 편의점에서 물건 살 수 있습니까? 은행들이 수천조 원을 이체하는데 금괴를 주고받나요? 불가능하겠죠? 너무 의고 수수료도 비싸니까요. 즉, 비트코인은 어디까지나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연습이 끝나고 전 세계 금융망을 실제로 연결할 본 게임의 선수가 등판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바로 리플 XRP입니다. 최근 리플 XRP의 움직임 정말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지난 5일 동안 유입된 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억 7,300만 달러나 됩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단 하루에만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 ETF 쪽으로 9천만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요? 개미들이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100% 스마트머니, 기관 자금이 들어온 건데 지금 운용 자산만 벌써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은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XRP 가격은 2달러 박스권에 갇혀서 위로 크게 못 가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매수세가 이렇게 폭발적인데 가격이 안 오른다니요? 제가 그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죠. 세력들은 거래소 후가창에서 긁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OTC로 대량 도매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가격을 일부러 짓누르고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왜 가격을 누르고 있을까요? 진짜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의 포맷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루한 횡보장,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상황들, 이걸 예전처럼 단순한 경기 침체로 보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장난 컴퓨터를 싹 밀어버리고 포맷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기존 경제 시스템, 즉 채권으로 돌아가는 구형 엔진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 이자가 이미 국방비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돈을 풀자니 물가가 폭등하고 긴축을 하자니 경제가 무너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시스템이라는 컴퓨터를 포맷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포맷과 리셋의 핵심이 뭐냐? 신용 기반의 달러 시스템에서 실물과 데이터,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혈관 역할을 담당할 코인이 바로 XRP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가 정확한 논리를 하나 펼쳐보겠습니다. XRP는 전 세계 은행들의 돈이 오가는 중립적인 다리, 즉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리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하루에 10%, 20%씩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겠죠. 게다가 은행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무서워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은 이 새로운 금융 표준 메시징인 ISO 20022가 완벽하게 깔릴 때까지, 그리고 기관들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XRP 가격을 의도적으로 횡보시키고, 쉽게 말해 바닥에 꼭 눌러놔야만 했던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고들 합니까? ETF의 성장 속도는 XRP의 펀더멘털을 강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강한 저항을 뚫어야 한다. 보시면 말은 아주 예쁘게 포장했지만 속뜻은 이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개미들이 좀 더 지쳐서 떨어져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리플 XRP는요, 은행의 파이프라인 그 자체입니다. 리플이 내놓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한번 보세요. 시가총액이 벌써 12억 달러입니다. 이게 앞으로 국경 간 결제와 RWA의 담보로 쓰이게 될 텐데요. 경쟁자들은 특정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만 리플은 다릅니다. 결제부터 대출, 자산관리, 수탁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개 기업 하나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규제당국, 즉 SEC나 정부와의 모종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간다고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대중을 홀리는 눈속임이고, 진짜 세력들이 목숨 걸고 매집하는 실사용 무기인 XRP는 바닥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전문 매체인 더 모틀리 풀에서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더군요.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인데, 스텔라루멘이나 트론은 못 따라온다. 2027년 핀테크의 왕좌는 리플이 차지한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아주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텔라루멘을 리플의 동생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국경 간 송금이 빠르지 않냐? 맞습니다. 빠르죠. 하지만 스텔라루멘은 개인 간 송금, 즉 소매용에 멈춰 있습니다. 기관 금융, 그러니까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은행 간 거래로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또 트론은 어떻습니까? 엔터테인먼트나 스테이블 코인 전송에는 많이 쓰이죠. 하지만 여러분, 미국 정부나 연준이 규제도 제대로 안 지키는 트론 1호 달러 시스템을 올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 알고랜드도 기술은 참 좋습니다. CBDC의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리플만큼 수직적으로 통합된 규제 준수의 도구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등장했죠. 바로 규제 준수.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하신가요? 천만에요. 이 단어 속에 세력의 진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XRP는 다른 코인들과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코인들이 탈중앙화다, 정부 간섭 싫다 외칠 때 리플은 처음부터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은행과 규제 당국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점을 했다는 거예요. 리플 레저는 발행자가 의심스러운 계정을 동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불법 자금이나 테러 자금을 차단할 수가 있죠. 이게 암호화폐 정신에 위배된다고요? 아니요. 이게 바로 제도권 금융이 간절히 원하는 기능입니다. 미국 정부 연준 SEC가 은행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보시면 이게 단순히 코인 하나 더 찍어낸 게 아닙니다. 국경 간 결제와 RWA 거래에 안정적인 담보로 쓰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플은 이미 미국 정부와 금융 세력의 파트너로 낙점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송을 당했니? 리또 속이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세요. 그건 대중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2027년 핀테크 패권은 규제 당국과 손잡은 리플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리플 XRP가 정상에 오르기까지 세상은 어떤 혼란을 겪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단계 시나리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실제 데이터를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1단계 마지막 달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오르는 거 보이시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고 난리지만 알트코인들은 죽 쓰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1단계 징후입니다. 전 세계 유동성이 달러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모든 자산들이 피를 흘리고 타격을 입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개미들이 착각을 하죠. 와, 이제 코인판 끝났나 보다. XRP도 같이 떨어지네?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시스템을 포맷하는 초기에는 좋든 나쁘든 어떤 자산이든 다 같이 떨어집니다. 아니, 초대형 태풍이 몰려오는데 우리 집은 튼튼하니까 멀쩡해. 이런 건 없어요. 일단은 다 쓸려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은 리플 XRP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들이 의도한 거대한 재해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다음 2단계는 뭘까요? 바로 침묵 속에 말려 죽이기입니다. 급락세가 멈추고 아주 지루한 횡보가 이어질 겁니다. 거래량은 씨가 마르고 사람들은 코인 앱을 삭제하기 시작하죠. 이제 코인은 끝났다는 뉴스가 도배될 거고, 그러면 세력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죠. 개미들이 제풀에 지쳐서 물량을 토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여기에서 더욱 강력한 개미 털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 악재들이 쏟아지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거래소가 파산한다더라, 해킹을 당했다더라, 규제가 더 심해진다더라, 3차 세계 대전이 터진다더라 하는 공포를 조장하며 마지막 남은 1%의 개미까지 탈탈 털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최악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무대 뒤에서는요, 시스템의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차별화의 시작입니다. 즉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부터 시장은 양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의 낡은 암호화폐들은 계속 바닥을 기어다니겠지만 ISO 20022 표준을 준수하고 실물 경제와 연결된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은 갑자기 시장과 반대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송금을 리플 네트워크에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즉 시사용 및 결제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AI 버블이 꺼지고 대공황이 온다, 빙하기가 닥칠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20세기 초와 같은 그런 경제의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득권 세력들, 예를 들면 트럼프 가문에서도 암호화폐에 수조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컴퓨터 포맷을 원할 테니까요. 대중들이 요즘 경기도 그렇고 투자 시장이 너무 안 좋네 하며 한숨 쉬는 동안 슬그머니 종이화폐를 없앨 것이고 조용히 스테이블 코인과 CBDC로 넘어가고 은행 시스템은 블록체인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당장 10% 20% 먹고 빠질 생각이라면 XRP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차라리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내 자산을 길게 봐서 10배 100배 이상 불려서 계급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시스템이 완성되고 ISO 20022가 완전히 정착되는 2027년까지는 엉덩이 무겁게 딱 붙이고 버티셔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 안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문 비즈니스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으로까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변화를 단순히 사업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중심에 둔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얹어버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는 이 구조의 중심이 될 만한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에 특화된 코인,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는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리를 잡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먼저 선점해둔 사람들만이 2026년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일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메시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